여러분 혹시 영화 터미네이터 3를 보셨는지요? 아이로봇은 어떤가요? 이마저도 보지 못하셨다면 어벤져스 에이지 오브 울트론은 어떤가요? 이 영화들의 공통점을 꼽자면 전부 초월적 AI의 존재가 인간의 존립에 위해를 가한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SF 장르의 영화나 소설, 그리고 현실에서조차 이 AI를 미지의 영역으로 여기고 또 두려워하고 있는 걸 잘 알 수 있는데요. 그러나 사실 이보다 현실적이고 근미래에 체감할 수 있는 AI 기술들은 이러한 공포적인 느낌과는 사뭇 다른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금세 다가올, 그리고 이미 사용하고 있는 AI의 기술을 활용한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을 이롭게 할 기술들을 여러분께 소개하기 위해서 과학쿠키는 올해 1월에 구글 샌프란시스코 본사에서 열렸던 AI 쇼에 참여해보았습니다. 행사는 크게 3가지 세션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먼저 구글의 AI 개발 부서인 구글 브레인의 헤드인 제프 딘의 소개를 들을 수 있는 오프닝 키노트 세션, 다음으로 구성하는 패널들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들을 수 있는 데모 라이트닝 스피치, 마지막으로 패널들을 직접 부스에서 엔지니어들의 설명과 함께 체험해볼 수 있는 오픈 데모 세션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세션의 첫 발표자가 뭔가 친근한 모습이죠. 한국계 미국인인 마이클 안 엔지니어님입니다. 로보틱스 기술의 AI를 접목하여 스스로 학습하는 로봇, 더 키티를 개발했습니다. 기존의 로봇은 운동력이라는 것을 감지하는 능력이 부족해 특수한 상황에서 임무를 용이하게 수행할 수 없었던 반면 이 더 키티는 운동력을 기반으로 한 움직임이 가능해 주변의 상황에 보다 잘 대처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 패널은 정말 보면 볼수록 신기했던 AI 기술이었는데요. 알렉산더 첸 구글 크리에이티브 랩 디렉터님께서 발표해 주셨습니다. 발표의 핵심은 크리에이티브 랩과 코랄팀이 협력하여 만들었다고 하는 티칭 머신이라는 이름의 자동 분류기기였습니다. 시리얼이나 견과류 또는 나사와 같은 작은 물체들을 이 머신의 입구에 떨어뜨리면 순간적으로 물체를 촬영해 이미지의 특성을 파악하고 같은 형태의 물체가 오면 스스로 레버를 조정해 왼쪽으로, 그 외 다른 물체가 들어오면 오른쪽으로 분별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기기가 완벽하게 시리얼과 견과류를 분리해내는 데 필요한 사진이 딱 12장이었다는 것을 보면 정말 놀라운 AI의 머신러닝과 딥러닝의 진보가 아닐 수 없죠. 다음으로 만나보실 패널은 마젠타라는 이름의 프로세싱 툴입니다. AI 신경망 기술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아날로그 신호를 최대한 실제와 가깝고 고음질에 가깝게 분석하여 캡처하는 기능을 보여주는 툴이었습니다. 모니카 딘콜레스크 구글 AI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께서 발표해 주셨는데, 재미있었던 것은 고음질뿐만 아니라 원한다면 자연스럽게 다양한 음색으로 변환도 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카주의 소리가 바이올린 소리로 바뀌는 것처럼 말이죠. 신기할 새도 없이 이어 알아볼 패널은 머지않아 다가올 VR 가상현실의 한계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기술이었습니다. 민광용 구글 리서치 퍼셉션 프로덕트 매니저님으로부터 소개된 이 기술은 미디어 파이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기술로서 머신러닝을 기반으로 모션 센서의 도움 없이 기존에 있는 평범한 웹카메라 등을 이용해 물체와 얼굴을 감지함은 물론 섬세한 핸드 트래킹까지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기술이었습니다. 아마 많은 사진을 좋아하는 분들은 이 기술에 열광할지도 모릅니다. 카메라의 성능도 물론 중요하지만 오늘날의 카메라 기술이 다가올 미래에는 어떻게 변화될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세션인 컴퓨테이셔널 포토그래피 기술을 이 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었거든요. 알렉산더 시프하우어 구글 프로덕트 매니저로부터 소개된 이 기술은 픽셀로부터 기록되는 데이터를 머신러닝 기반으로 학습, 분석해 최대한 자연스러운 사진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발생된 노이즈를 없애줍니다. 특히 야간 촬영의 고질적인 문제인 지글지글한 노이즈 등을 획기적으로 줄여주는 것은 물론 은하수 등의 천체 사진 촬영을 폰 카메라의 퀄리티라고는 믿기 힘들 수준으로 촬영이 가능하게 해줍니다. AI와 의료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죠.
이번 세션에서도 너무나 당연한 듯 관련 세션이 준비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헬스팀은 아르다라는 이름의 현미경을 사용해 분석된 망막 스캔 자료를 AI가 진단하도록 하여 결과를 통해 빈혈의 여부를 즉각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세션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저도 한번 테스트를 해보았는데 네, 아쉽게도 정상이 나왔네요. 여기에서 진단 결과가 안 좋았더라면 바로 제목 어그로로 유튜브 이제는 입은 옷으로도 머신을 조작하는 것이 가능한 세상이 도래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구글의 바이오 인터페이스 팀은 움직임을 감지하는 제스처 센서를 무려 의료에 적용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알렉스 월 구글 AI 리서치 사이언티스트에 의해 발표된 이 세션은 후드에 옷끈을 쓰다듬고 누르고 비틀고 돌리는 등 다양한 모션들을 이용해 음악 감상기기의 볼륨을 조절하거나 노래를 변경하고 심지어는 게임을 즐기는 등의 체험을 느껴볼 수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패널들이 있었는데요. 그중 하나는 이미 크롬 브라우저 등을 통해 익숙하게 사용하고 있는 기술, 번역 기술입니다. 뉴럴 네트워크, 즉 인간의 실제 뇌신경을 모방하여 디자인한 네트워크를 통해 기존 대비 훨씬 향상되고 안정된 성능으로 번역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물론 지금도 잘 이용되고 있고요. 언젠가는 완벽한 번역이 가능할까요? 그런 세상이 오면 정말 언어가 필요 없어질까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렇게나 많이 궁금해하는 주제인 구글의 양자 컴퓨터에 관한 세션도 있었습니다. 2019년 10월 구글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컴퓨터인 IBM작 서밋의 연산 속도로 10,000년 동안 수행해야 하는 계산을 단 200초에 수행할 수 있는 기술에 대한 논문을 세간에 발표해 엄청나게 뜨거운 감자였었죠. 바로 이 양자 컴퓨터의 몇몇 부품들을 영상 속에서 보시는 것처럼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양자 컴퓨터의 핵심은 역시나 간섭에 의한 오류를 줄이는 일이겠죠. 양자 중첩 상태가 유지되려면 그 어떤 대상도 중첩 상태에 관여하면 안 되니 말이죠. 마지막으로 우리 인간의 복잡하고도 체계적인 그리고 정교한 뇌의 시스템을 AI와 함께 연구하고자 하는 노력도 들여다볼 수 있었습니다. 커넥토믹스 팀은 뇌의 복잡한 신경다발이 어떻게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연결되는지, 정보는 어떻게 전달되는지 등을 AI를 통해 분석했습니다. 이를 통해 뇌의 신경 연결이 어떻게 구성되고 무엇을 제어하는 데 기능적인 일을 수행하는지를 본격적으로 분석할 예정이라고 하니 이미 그리고 곧 AI가 과학과 의학의 연구 성과에도 큰 기여를 한다는 것을 미리 살짝 들여다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문득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 이러한 세션들을 만들고 개발하고자 하려면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지, 그리고 무엇을 공부하면 되는지에 관해서 말이죠. 물론 컴퓨팅 사이언스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와 같은 일반인들은 이러한 머신러닝을 이용할 방법이 전혀 없는 걸까요? 구글 브레인의 헤드인 제프리 딘에게 직접 한번 여쭤보았습니다. I think one of the really nice things about AI technology is there's a lot of open information and open source software that can help people learn about it for all different kinds of levels of background. So middle school students, high school students, college students. It's really the kind of thing where there's lots of material from very detailed textbooks and research papers to gentle introductions for a 10-year-old. Some of the ones that I think are really interesting are packages like TensorFlow. There's one called TensorFlow Playground, which is actually meant to be a very easy and visual way to understand what's going on when you train very, very small neural networks. And then lots of interesting demos like the ones you see here today, using machine learning for music generation or for neuroscience. I think one of the great things about computing and machine learning is it's applicable to so many problems in the world that you can really get a good basis of understanding computer science and machine learning and AI, and then do lots of different things with that. So it's a great sort of foundation for any kind of careers. Thank you. Cool. Yeah. Thank you. 너무 어려울 것 같고 다가서기 힘들기만 한 것으로 생각되는 AI와 머신러닝. 물론 어려운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배울 수 없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제프리 딘은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중학생부터 대학생 그리고 성인까지 머신러닝 기반의 강력한 오픈소스인 텐서플로우를 배우고 응용하는 것만으로도 현재 AI가
어떻게 기능하는지, 그리고 그 기초적인 아이디어는 무엇인지를 들여다볼 수 있다는 그의 말에 한껏 이 강력한 오픈소스 툴을 학습해보고 싶다는 욕구가 차올랐습니다. 앞으로의 AI는 또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다가올까요? 영상 초입에 이야기했던 위기가 전혀 오지 않을 것이라고 그 누구도 보장하지 못하지만 이것은 결국 우리의 삶을 보다 윤택하고 풍요롭게 하는 방향으로 인류를 이끌어주는 강력한 도구로서 이용되지 않을까요? 과학후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찾아와 주시고 또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촬영은 1월 말에 개최된 구글 AI 쇼에서 보고 듣고 느낀 내용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기 위해 기획되고 만들어졌습니다. AI가 가져올 근미래의 모습과 그를 보여주는 강력한 기술들의 세션들을 직접 체험할 수 있어서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또 텐서플로우라는 툴을 예전부터 알고는 있었는데 막상 이렇게 세션들을 통해 드러나는 강력한 툴로서의 모습을 보니까 이 툴을 공부하고 싶은 마음도 가득했던 시간이었어요. 시청하신 여러분들께서도 혹시 텐서플로우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구글에서 제공하는 텐서플로우 교육을 들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소스는 말할 것도 없이 무료이고요. 강의도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니 관심 있는 분들께서는 이수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댓글을 통해 링크를 달아드릴게요. 여러분의 과학적 흥미와 상식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을, 그리고 처음 오셨다면 채널의 구독을 부탁드릴게요. 이 채널은 여러분들의 영상 몰입을 위해서 메인 영상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광고가 노출되지 않도록 임의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널 운영의 대부분은 영상의 후원금 및 협업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죠. 후원을 통해 영상 제작에 도움을 주시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아래 설명란에 있는 링크 또는 구독 버튼 옆에 있는 멤버십 가입을 이용해서 채널의 운영을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은 영상 크레딧에 등재되며 그 외 소소한 서비스는 여기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 또 다음 영상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그랬듯 과학을 쿠키처럼